산업보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보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요. 목표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복지 등을 증진시키고 유지하는 것, 이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말장난으로 나오기 쉬운 게 산업보건은 치료해주는 것이다 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겠죠. 예방에 포커스를 더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적합한 작업 환경에 배치를 해가지고 작업 능률은 올리고 생산성은 높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보건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보건을 관리하는 조직들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이거 보고 각각이 어떤 조직인지 고를 수 있으면 되는데요. 일단 고용노동부예요. 이름 그대로 노동에 관한 이런 업무를 관장하겠죠. 다음은 안전보건공단이에요. 이름 그대로 산업과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사업주한테는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도와주고 이렇게 관리 감독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에요. 복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산업재해 발생했을 때 보상 업무를 도와주는 거죠. 산재보험은 의료보장도 되고 소득보장도 해주는 거죠. 작업 환경에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교육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작업장을 청결하고 정돈되게 하면 사고가 줄겠고 또 안전교육을 해주면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치는 뭔가 유해물질을 덜 해로운 걸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공정이나 시설을 대체할 수도 있겠죠. 밀폐와 격리는 유해물질이 아예 안 닿게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격 조작 같은 걸 말을 해요. 그리고 일할 때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면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환기도 주기적으로 깨끗한 공기로 희석을 해줘야 직업병 예방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근로자의 건강관리 알아볼게요. 근로자의 건강관리에서 제일 좋은 예방대책은 조기 발견입니다.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 건강진단 이런 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반 건강진단은 사무직 종사자라면 한 2년에 한 번씩 다 의무적으로 건강진단 하죠. 그래서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해서 더 큰 질병으로 가기 전에 치료하면 치료비도 절감되고 더 빨리 나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일반 건강진단을 해요. 다음은 직업병에 관한 건강진단이에요. 유해직업 종사자의 건강유지 방법인데요. 직업병 의심자를 빨리 골라낼 수가 있죠. 사무직 종사자는 뭔가 특별한 게 없으니까 2년에 한 번씩 받아요. 근데 사무직 종사자가 아니라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직업병 특수건강진단을 하는데 특히나 더 위험한 직업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까지도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치 전 건강진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해서 이 일을 해도 적합한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잠수부인데 고혈압이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깊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혈전 생길 수 있는데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배치 전에 이거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시 건강진단은 내가 인쇄공이에요. 잉크에는 납이 많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계속 코피가 많이 나고 좀 몸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럴 때 뭔가 의심될 때 하는 건강진단이 바로 수시 건강진단입니다. 임시 건강진단은 뭐냐면 한 공장에서 단체로 뭔가 아파요. 그러면 한두 명도 아니고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독성 물질 때문인가? 어떤 게 원인이지? 하고 찾아볼 때 단체적으로 아픈 거를 찾는 건강진단을 임시 건강진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요 특수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직업병 색출을 했는데 의심이 돼요. 그러면 R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되는 환자들은 판정 통보 10일 이내에 2차 건강검진을 해서 좀 더 정밀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업병 의심자를 이렇게 색출하고 빨리 예방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직업에 이 사람이 일해도 괜찮은지 적합성을 파악하고 또 적절한 배치를 하고요. 또 근로자 건강 체크를 하고 또 질병자 관리도 하고 이를 통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 보상 근거로 쓸 수가 있겠죠. 다음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피로라는 게 뭐냐면 이건 질병이 아니고요.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우리 몸이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산업피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쉬면은 다 나아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업피로를 예방하려면 적합한 작업시간 줘야 되고 적합한 양을 주고 또 교대나 휴식 시간을 충분히 줘야겠죠. 그리고 뭐 여가 휴일 이런 것도 많이 주면은 잘 쉬고 하니까 산업피로가 줄어들 거예요. 일하는 사람도 이제 적절하게 인원도 배치하고 또 뭐 휴게시설 이런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휴식할 수만 있게 하면 근로자의 산업피로가 내려간다는 뜻이죠. 인간관계로 힘들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일하기 싫고 많이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같은 것도 조정해주고 좀 사이좋은 사람끼리 같이 일하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건관리, 건강관리도 해주고 주거 안정이나 뭐 체력관리 이런 것도 해주면 산업피로가 줄어서 일할 때 사고가 날 확률이 줄어들 거예요. 산업재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게 인명 손상 등 뭔가 상해가 발생되는 걸 산업재해라고 해요. 원인은 뭐 산업피로, 뭐 부주의, 실수, 미숙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고가 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재해 지표들이 있어요. 건수율이 뭐냐면 산업체 종사자의 재해가 몇 건 정도 발생했는지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근로자 수 분의 재해 발생 건수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도수율은 근로 시간 중에 발생하는 재해 건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관련이 있어서 총 근로 시간분의 재해 발생 건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0이 참 많죠. 강도율 같은 경우는 작업 손실 일수를 계산하는 건데 이 재해 때문에 얼마나 손상이 됐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 시간분의 근로 손실 일수를 구하면 되고요. 근로 손실 일수 같은 경우는 재해 건수분의 손실된 작업 일수 이렇게 계산하시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직업병의 특징은 뭐냐면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테 더 잘 발생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렵고 만성적으로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일반 질병하고 조금 구분이 어려워요. 잠안병, 감안병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잠수부들이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수압이 엄청 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오려고 했더니 갑자기 압력 차이를 우리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질소 때문에 혈전이 갑자기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려면 천천히 감압하면서 올라오고요. 그리고 공기, 산소를 많이 투여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또 직업병 검사를 해가지고 비만 환자, 뭐 순환기 장애자, 고령자 이런 사람들은 잠수부 하면은 진짜 위험하겠죠. 그래서 하지 않도록 합니다. 고산병은 반대죠. 너무 높은 데 올라가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 희박해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증상인데 뭐 산소호흡기 착용해야죠. 레이노 증후군은 진동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손가락에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방진 장갑을 착용하거나 아니면 진동 스프링 개량하면 되는데 예시로 나오는 게 타자 많이 치는 사람, 또 아니면 계산 많이 하는 사람, 뭐 이렇게 계산기 팍 두드리는 사람, 요런 사람들한테 요 레이노시 증후군이 잘 생긴다고 해요. 제가 비슷한 것끼리 색을 묶어놨는데 규폐증, 뭐 선명폐증 다 뭔가 폐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분진 같은 게 원인이고요. 예방하려면 방진 마스크 써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흡기 질환이다 보니 호흡기 질환자라든지 아니면 결핵이 걸렸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채용을 하지 않거나 또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건강진단 잘 체크해줘야겠죠. 다음은 난청 이명이에요. 이거는 직업병에서 가장 잘 생기는 거고요. 난청으로 직업병 생겨버리면 이거 회복이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나 뭐 귀마개 착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작업 방법을 바꿔주고 소음이 좀 덜 나는 기계를 사용하면 좋겠죠. 이 부분 중요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별을 그려놨어요. 이거 글자가 좀 이상하죠? 일사병, 여기 햇빛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해일자, 요거 생각해가지고 해가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탈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힘들어하는 거 그거를 바로 일사병이라고 합니다. 열경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응에 빨간색을 칠해놨어요. 왜냐면 이온 부족, 이응 이렇게 연결하려고요. 그래서 이온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여기는 다른 말로 우리 몸에 소금, 나트륨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이 다 빠져나가면서 근육에 경련이 오는 거, 이걸 바로 열경련이라고 합니다. 열 때문에 근육에 경련이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는 소금이 없으니까 소금물 마셔주면 보충이 되겠죠. 또는 생리식염수, 포도당 이런 걸로 IV 해가지고 이온 물질을 보충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열피로예요. 제가 피읍에다가 색을 칠해놨어요. 왜냐면 피순환 장애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혈관이 쫙 늘어난 상태예요. 우리가 혈관이 탄탄하면은 피가 이렇게 빨리빨리 도는데 갑자기 도로가 넓어지면서 피가 천천히 흐르게 되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느슨하게 가던 피를 팍 짜주게 되면 이렇게 팍팍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강심제를 주면 효과가 있고 커피 같은 거 먹어도 도움이 되겠죠. 수분을 섭취한다든지 IV를 해주면 피의 양이 많아지니까 혈액순환 도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쇼크체이죠. 트렌델렌보그 체이, 이렇게 다리를 들어주면 다리에 피가 중요한 심장과 뇌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열사병이에요. 이거 죽을 사자 생각하면 되고요. 시상하부 문제 때문에 생겨요. 너무 더워가지고 컨트롤 타워인 시상하부가 고장난 상태예요. 그래서 주체가 안 돼서 열이 엄청 높고요. 이거 진짜 위험한 상태예요. 땀 배출도 안 돼서 피부도 건조하고 뜨겁습니다. 방법은 얼음 마사지하고 찬 식염수 관장해주고 빨리 뇌압도 내려줘야 돼요. 이거는 정신이 돌아오더라도 의사한테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 더운 곳에 있어서 생기는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인 방법은 신선한 곳에 체온을 낮추고 또 옷을 느슨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참호적, 침수적이라고 하는데요. 한랭하고 습한 환경에 장시간 있으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동상하고 증상이 비슷한데 동상도 세포가 깡깡 얼어가지고 통증, 부종 이런 게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통기성이 적고, 그러니까 통풍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추운 데 있는데 바람이 송송 이렇게 잘 통하면 춥잖아요. 그래서 통기성이 적고 함기성, 오히려 공기를 잘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하겠죠. 그래서 함기성이 큰 옷을 착용합니다. 신발도 너무 꽉 끼는 거 신지 말고 또 습기가 있으면 더 얼어요. 그러니까 습기 없이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또 실내 작업 온도가 너무 춥지 않게 해주고 아무래도 너무 추우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고혈압, 심질환자, 간이나 위장, 신장에 있는 사람들 하면 안 되겠죠. 조명 장애는 조도가 너무 불량해서 눈이 많이 피로한 거예요. 그래서 눈 휴식해주고 조도를 적당하게 조절해주면 되고요. 컴퓨터 단말기 증후군은 컴퓨터 모니터 너무 오랫동안 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쉬고 또 적당한 거리와 각도 이런 거 유지해주면 됩니다. 납은 원소 기호가 P-B예요. 그래서 이 P에 관련된 질환이고요. 빈혈을 키워드로 잡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쇄공, 페인트, 작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생겨요. 또한 납, 연에 중독되면 잇몸에 연선이라고 해가지고 착색도 되는 증상이 있다는 점도 알아주세요. 수은 같은 경우는 두 글자에서 미나, 마타 이렇게 딱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나마타는 중추신경 장애로 키워드 잡아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카드뮴은 뼈에 있는 칼슘 대신에 카드뮴이 들어와가지고 뼈가 연해지고 다 부러지는 증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말 아프겠죠. 그래서 카드뮴 세 글자, 이따이병 세 글자 이래서 33 끊어진다고 생각해서 외우시면 좀 두 개가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크롬이나 벤젠 이런 것 때문에도 직업병이 생길 수 있겠죠. 다음은 산업보건 요점 정리 살펴보겠습니다. 산업관리 관리해주는 공공조직 3가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말 그대로 산업보건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관장해요.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은 이제 산업안전에 신경을 쓰는 조직으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말 그대로 복지, 산업재해 보상해주는 이런 산재보험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환경관리 기본 원칙이 있는데 교육시켜줘서 스스로 건강관리하게 해주고요. 보호구 착용해주고 또 깨끗한 공기로 환기시켜주고 또 기존의 유해물질을 덜 유해한 것으로 교체하는 거, 이걸 대치라고 하죠. 또는 밀폐하고 격리해서 유해물질이 아예 근로자한테 닿는 거를 완전 폐쇄하고 원격 조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는 조기 발견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무직 일반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일반 건강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직업병과 관련된 거 1년에 한 번 하거나 진짜 위험한 데는 1년에 2번까지 한다고 했었죠. 이거는 특수 건강진단이에요. 배치 전에 건강진단을 하기도 하고, 뭔가 증상이 이상하다 이럴 때 수시로 건강진단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임시 건강진단은 단체로 뭔가 중독 여부나 질병 발생 원인 찾을 때 이렇게 임시적으로 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산업재해는 산업 피로 때문에 많이 생겨요. 이건 질병이 아니고 쉬면은 바로 회복이 되고요. 뭐 피곤하다든지 불안하다든지 건강이 안 좋거나 뭐 부주의, 미숙하다는 점, 뭐 환경이 안 좋거나 이러면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쉽겠죠. 그래서 산업재해 지표들이 건수율, 도수율, 강도율이 있는데 이건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병은 특정 직업의 근로자한테 특히 잘 발생돼요. 조기 발견이 어렵고 만성적이어서 일반 질병하고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직업병의 종류를 살펴보면 잠안병, 이제 잠수부한테 많이 생기는 거죠. 고압 작업을 한 다음에 급속하게 감압을 할 경우 질소 때문에 혈전이 생기는 거죠. 고산병은 기압이 낮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레이노 증후군은 지속적인 진동으로 손가락에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는 거고요. 규폐증, 성면폐증, 진폐증 이런 거는 분진과 관련된 직업병이니까 방진 마스크 쓰면 좋겠죠. 요 5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고온의 환경에서 탈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온이 부족해서 근육 경련이 일어났다. 몸에 소금이 없단 얘기네요. 고온이니까 열을 써주고 근육 경련이니까 경련 써주시면 됩니다. 이온이 부족하니까 이온을 마시기, 소금물 마시기가 도움이 되고요. 생리식염수 포도당 IV도 도움이 됩니다. 또 심박출량, 피가 안 도는 순환 문제네요. 그거는 열, 피로예요. 강심제나 커피 마시기 도움되고 다리 올려주고 포도당 생리식염수 IV 해서 피 양 늘려주면 되겠죠. 다음은 정말 위험한 거죠. 열사병이에요. 너무 더워가지고 컨트롤 타워인 시상하부가 완전 맛이 간 상태고요. 땀 배출도 안 되고 정말 건조하고 뜨겁고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얼음 마사지, 찬 식염수 관장 이런 거 빨리 해주고 회복 후에도 의사가 한 번 더 진료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더위에 대한 공통 간호로는 서늘한 곳에 있고 옷을 느슨하게 체온 낮추게 도와주는 이런 간호가 있어요. 참호족, 동상 이런 애들은 좀 춥고 습한 환경에 장시간 있어서 생겨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런 증상인데요. 통기성이 적고 함기성, 공기를 많이 품고 있는 옷을 착용해주고 발을 편안하게 해주고 뽀송뽀송하게 해줘야 동상이나 참호족 예방에 도움이 돼요. 난청 이명 같은 경우는 직업병으로 생기기가 쉽고 한번 걸리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마개 해주고 저소음 기계 사용해주면 좋겠죠. 조명장애는 이제 우리 눈이 너무 피곤한 거니까 눈 휴식해주고 조도 조절해주면 되고요. 컴퓨터 단말기 증후군은 모니터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니까 휴식해주고 적당한 밝기에 알맞은 거리와 각도 이런 거 유지해주면 좋을 거예요. 다음은 납 중독이에요. 납은 화학기호가 PB였어요. 그래서 피와 관련이 있어서 조열 기능, 빈혈이 좀 잘 생기는 증상이고요. 인쇄공이나 페인트 작업하는 사람한테 많이 생깁니다. 다음은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미나 마타병이고요. 수은 중독과 관련이 있죠. 다음은 카드뮴이에요. 칼슘 대신에 카드뮴이 콕콕 박혀가지고 뼈가 골절되고 연해지고 다 부러지는 증상인데 이거를 너무 아파서 이타이병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크롬과 벤젠도 비중격 천공이라고 해서 코 연골에 궤양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재생불량성 빈혈 이런 게 생긴다고 합니다.